양천구 청소년 기자단 YCN 뉴스 앵커 조성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년간 양천구 청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무중력지대가 2020년 6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무중력지대 양천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 활력 공간인 무중력지대는 지난 2년간 청년들의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온 곳이며 올해 6월에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양천 일명 무지양은 2018년 2월 개관 이후 청년들의 공간 대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주는 청년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는 온라인 플리마켓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9월 19일에는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하는 무중력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층으로 이루어져 있던 무중력지대가 2층으로 더 커지게 되어서 2층은 세미나 공간, 상담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1층은 청년분들이 모두 코워킹 스페이스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2층을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대관료도 되게 저렴해서 회의 같은 걸 진행할 때 이곳을 대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사는 청년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역 청년들과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청년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함께 진취적으로 일을 기획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 또한 청년이지만 이렇게 같은 청년들을 도울 수 있고 함께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파 멤버십은 무지양의 소식과 청년 정책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행사 참여 우선권과 복사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무중력지대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무중력지대를 더욱더 활성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들의 수요가 확대되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별의 협력으로 청년을 커뮤니티로 라는 무중력지대의 슬로건처럼 서로서로 협력하여 큰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이상 YCN 뉴스 박혜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양천구는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취재했습니다. 유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노란 중앙선에 서 있지만 이곳은 실제 도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해온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지난 5월과 6월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지난 7월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산 근린공원 내 위치한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지난 2006년 개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공간으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안전교육은 머리로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익혀서 내 몸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외 교육장에서는 이렇게 반복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좋은 교육시설이 많이 아이들에게 노출이 돼서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외 자전거 인증제 코스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아 옐로 카펫 및 노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실내 교육장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오색 깔깔 키즈로 재탄생하여 어린이들이 놀이와 교육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오색 깔깔 키즈는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유아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전인적 발달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와 설치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운영이 시작된 후에는 저희가 자유놀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신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재탄생한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이상 YCN 뉴스 유연우 기자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많은 분들이 교육장을 찾아 교통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분리수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종이팩 배출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분리수거 기기의 이름은 스마트 IoT 종이팩 배출함입니다. 이 기기는 단순 폐지가 아닌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을 수거하고 측정하고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며 현재 양천구에는 2019년 9월 기준 2대의 종이팩 배출함이 해누리타운과 양천구민 체육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종류별로 200ml, 500ml, 1리터의 종이팩이 월 평균 약 1,700개 회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해누리타운 1층에 눈에 띄는 분리수거 기기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엽니다. 그리고 배출하기 버튼을 누른 뒤 자신의 회원 코드를 태그합니다. 배출할 종이팩에 바코드를 태그하고 종이팩을 넣고 포인트를 받습니다. 종이팩 1개당 10포인트가 쌓이며 100포인트가 쌓이면 우유 200ml 1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또 하고 보니 또 포인트를 주시고 그 포인트로 또 우유를 또 바꿔 먹을 수 있게끔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또 생활의 보탬도 되고 일석이조인 것 같고요. 양천아이컵 생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한 4개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왜 자원에 대한 이 활동들을 하지 않느냐, 플라스틱도 줄여야 되고 포장지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요구들이 대단히 많으셨어요. 저희가 4월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조합원들에게 지금 아직 매일 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테트라팩과 우유팩을 모아서 매장에 가져오시면 휴지로 교환해주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팩도 우유팩이지만 테트라팩 여름이라서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그 음료를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많이 축축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깨끗이 씻어서 우리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쓰레기로 버리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많이 되고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수거를 한다니까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와 같은 시설들은 재활용 쓰레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천 구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시설들이 보이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CN 뉴스 김정훈이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이곳에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촬영까지 하고 업로드해서 구독자와 조회수 그리고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1인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임다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유튜버들이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네,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콘텐츠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무료 광고가 있습니다. 영상 신청 중간에 5초 후 넘길 수 있습니다. 혹은 잠시 후 영상이 시작됩니다 등과 같은 문구가 등장하는 흔히 생각하는 광고입니다. 2번째는 유료 광고입니다. 다른 말로 PPL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유튜버에게 돈을 지불하고 해당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콘텐츠 속에 광고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유튜브 및 미디어 관련법에 따르면 이 유료 광고를 실시할 시 시청자들이 이것을 광고인지 알 수 있게 영상 한 켠 또는 시작 시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합니다. 그럼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유튜버 뒷광고란 무엇인가요? 일부 유튜버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면서 이를 대중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 돈 내산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유튜버들 외에도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블로거들이 이러한 뒷광고를 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런 뒷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현재 뉴미디어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은 웬만한 방송인들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드라마에서 누가 어떤 안경을 쓰고 나왔더라 라고 해서 따라 사는 것과 같이 모방 심리가 조장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유튜버들은 협찬 제품을 마치 매일 사용하는 자기 것처럼 내가 사비 들여 샀다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챙긴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광고가 광고로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유튜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튜버에게 더 많은 소위 뒷돈을 제공해 온 것이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를 숨기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또 유튜브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정액을 지불하면 시청을 방해하는 무료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유료 광고라는 표시 없이 광고를 진행해 왔다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무료 광고를 거부했는데도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 이용자는 유튜브 광고를 안 보려고 프리미엄 샀는데 알고 보니 더 긴 광고를 보고 있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논란이 이렇게 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명 연예인 다빈치의 강미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PPL 광고를 받고도 직접 구매해 사용한 것처럼 영상을 올렸는데요. 강민경 측은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더보기란에 표시해 진행했다고 설명했고, 한혜연 측은 일부 콘텐츠에서 광고를 받았다는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주의하며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들 외에도 뒷광고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 또 있나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구독자 46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는 가장 많은 업체에서 엄청난 양의 뒷광고를 본인이 구매한 척 또는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252만 명의 유튜버 양팡, 구독자 268만 명의 먹방 유튜버 찌양도 뒷광고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행하였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영상이 속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뒷광고가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제도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식품의약안전처는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한 유통정무 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 고발하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 건강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누리소통망을 집중 점검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유료 PPL 및 보증 광고에 대해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리며 이를 어긴 영상은 삭제되고 채널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여전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가 아닌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왔습니다. 네, 기존 제도적 차원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뒷광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상품에 대한 협찬을 받거나 광고 계약을 할 시에는 광고 협찬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블로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 있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CN 뉴스 앵커 조성준이었습니다.